야, 날씨 좋다. 뒤에 바다 보이시나요? 이런 날은 오픈카가 딱인데요. 이번에 출시된 이 신형 미니 쿠퍼 S 컨버터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출발! 미니가 지난 4월 3일 신형 미니 컨버터블을 출시했습니다. 이 가격에 이 크기에 4명이 탈 수 있는 오픈카는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 미니 컨버터블이 유일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죠. 독보적인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니는 이 앞유리 경사가 큰 게 특징인데요. 그래서 운전 중에도 항상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지나가는 벚꽃을 다 즐기면서 가고 있는데요. 사실 다른 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이 앞유리가 얼굴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운전 중에 하늘을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컨버터블 중에서도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죠. 독보적인 게 여기서 끝나느냐? 그럼 아쉽겠죠. 컨버터블은 지붕이 있는 원래 모델보다 탑을 닫았을 때 이 디자인 완성도가 조금 떨어져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미니 컨버터블은 탑을 닫았을 때에도 마치 그 어린아이의 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것처럼 아주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한 거랑 안 한 거랑 둘 다 예쁜 여자라고 해야 할까요? 미니는 3도어 모델부터 차체가 많이 커졌는데요. 지난번에 탔던 클럽맨은 미니인데 미니 같지 않은 듯한 크기를 자랑했었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미니를 탈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미니 모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디테일이 이 컨버터블에는 살아있는데요. 섬세하게 스티치가 들어간 이 시트, 사무실에 떼어다 놓고 싶을 정도로 편하면서도 디자인이 예쁩니다. 이전 모델의 승차감이 너무 단단했을 뿐만이 아니라 뒷좌석은 너무 좁았던 데다가 등받이가 직각이라 사실 애들 태우기도 미안했었는데요. 여전히 좁기는 하지만 그래도 앉아있을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앞쪽으로 모셔야겠죠? 또 한 가지 더! 미니 컨버터블은 트렁크가 너무 좁았습니다. 그런데 신형 미니 컨버터블은 탑을 닫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입구가 더 넓게 열리는데요. 열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자인 제가 완전히 닫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닫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탑을 연 상태에서는 160리터의 용량을 제공하고요. 닫은 상태에서는 215리터까지 공간이 생깁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 자, 미니 컨버터블은 136마력을 내는 3기통 1.5리터 쿠퍼 모델과 192마력을 내는 4기통 2리터 쿠퍼 S 두 가지로 출시가 됐습니다. 재원상 쿠퍼 S 컨버터블이 쿠퍼 S 해치백보다 제로백이 0.4초가량 느린데요. 7.1초입니다. 근데 아이신 6단 변속기가 정말 빠르게 변속해줍니다. 듀얼 클러치 수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자동 변속기 중에서는 가장 빠른 변속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속 180까지는 아무런 무리 없이 쫙 밀어주고요. 최대 토크가 1000rpm 초반대에서 나오기 때문에 도심 주행상에서 뭐 가속의 답답함을 느끼기에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배기음이 좀 더 잘 들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타고 다니는 미니 로드스터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걸 때부터 왕왕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특히 오픈탑 상태에서는 그 배기음을 들으면서 달리는 게 정말 재밌거든요. 다른 그 컨버터블을 타시는 분들도 똑같은 재미를 추구하실 거라고 봐요. 근데 이 미니 쿠퍼 S 컨버터블은 정말 이 차급에서는 독보적인 차잖아요. 그래서 좀 배기음도 좀 미니 쿠퍼 S답게
좀 독특한 사운드를 내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2세대 미니 컨버터블을 타셨던 분들이 차가 너무 시끄러워서 좀 갖다 버리고 싶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좀 조용한 컨버터블을 원하신다면 미니 컨버터블 이 신형 딱 좋습니다. 컨버터블은 지붕이 없기 때문에 해치백 모델보다 차체 강성이 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플라스틱 락앤락이 뚜껑이 있는 상태보다 뚜껑이 없는 상태에서 더 잘 이렇게 찌그러지는 게 같은 원리죠. 그래서 그런지 고속으로 코너를 돌 때나 큰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에는 해치백 모델과 좀 이 진동이라든가 그런 게 느낌이 좀 다른 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BMW에 따르면은 앞차축 주변과 그 엔진 밑부분에 보강제를 많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평상시 주행에는 뭐 크게 해치백과 다른 점을 느낄 수는 없는 수준입니다. 근데 컨버터블을 처음 타시는 분들이라면 이 잡음에 대한 고민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 지붕이 없다 보니까 차체 강성이 약한 게 이 잡음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컨버터블 모델은 탑도 수납을 해야 하고 또 트렁크 구조라든지 이쪽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차를 산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도 잡음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옛날 미니는 고카트 필링이라고 해서 통통 튀는 승차감과 이 짜릿한 핸들링,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특징이었는데요. 그래서 3세대 미니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분들께서 서스펜션이 많이 부드러워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2세대 미니를 10년 가까이 타온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부드러워졌다기보다는 이 서스펜션의 이 활용폭이 그 스펙트럼이 넓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좀 더 색깔이 다양해졌다라고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댐핑 스트로크의 최대 한계가 2세대 미니와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이 서스펜션이 큰 요철을 처음 받아들일 때의 그 느낌이 2세대 미니보다 확실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서스펜션이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 이 차체와 닿는 이 순간도 상당히 부드러워졌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와 에코 모드일 때의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스포츠 모드일 때는 확실하게 그 네 바퀴를 잡아주고, 에코 모드일 때는 상당히 부드럽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코 모드에서도 주차를 할 때는 한 손으로 돌리기에는 아직 조금 힘듭니다.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쉽게 돌리실 수 있겠지만 팔에 힘이 좀 부족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손으로 돌리면서 주차를 하기에는 아직 약간 좀 힘을 더 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미니는 전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차체 특성은 기본적으로 언더스티어 현상을 띱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시승했던 미니 JCW 클럽맨도 클럽맨은 사실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고속으로 코너링을 할 때에는 앞바퀴가 살짝 들리면서 그립이 좀 약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언더스티어가 나는데요. 운동 성능을 고려하고 차를 사시는 분들이라면 미니 컨버터블의 이런 특성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고속 직진 상황이나 일상적인 주행에서 어떤 그런 코너링에서는 워낙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뭐 짜릿한 운동 성능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냥 스무스하게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언더스티어 현상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정감이 있다는 말이 이 차를 이렇게 좌우로 꺾어봐도 롤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상당히 안정감이 있고요. 그래서 일상적인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이 차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함께한 신형 미니 컨버터블, 더 넉넉해지고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좀 더 다루기 수월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는 더 부담없이 오픈카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혹시 망설이고 계신다면 오픈카로서는 미니 컨버터블이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